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수치 속의 민심의 변화 조짐이 분명히 읽혀진다는 것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은 단순한 반등이 아닌 어떤 일정한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 변화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또 이 수치를 바라보는 여야의 전략적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신호를 해석해보고 보수파 진영이 주목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접전 구도가 형성이 됐고 더 눈길을 끈 건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무려 5%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닌데요. 대선일이 가까우면 올수록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영향을 줬겠지만 보다 구조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여야의 후보 구도 차이가 이번 지지율 변화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사실상 대선 후보가 확정된 분위기, 이른바 어대명, 어차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조가 굳어졌고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홍준표, 한동훈 등 복수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보수파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적임자인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시점이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면서 내란몰이 이런 것으로 몰아가면서 조기 대선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자연스러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무리한 탄핵을 통한 인위적인 정권 교체 시도가 반복되고 있고 정치 응징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민생보다 앞서 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며 피로감과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면 보수층에서는 재란 민주당의 공격을 단순한 사법 절차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이자 정권 탈취 이후에 보수 숙청 예고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보수파층 내부 결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중도와 보수 양측 모두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자, 오히려 주목할 지점은 조국혁신당이 여전히 5%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대표였던 조국은 현재 수감 중으로 당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 요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범야권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국혁신당과의 간접 경쟁 구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최근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지요. 자,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권교체 여론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50%, 반면 정권 재창출은 39%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누가 앞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 보수파 진영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그 격차가 11%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는 판세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수치는 경고등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의 공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중도층의 반응은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중도층의 58%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는 결과는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선 어떤 흐름, 즉 이재명 대세론에 중도층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곧장 중도 확장 실패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중도 쏠림 현상은 이재명 외에 야권 내 뚜렷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파 진영이 이재명보다 여러모로 우위에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구도를 정리해 나간다면 중도층은 언제든지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좌클릭이 아니라 중도의 눈높이를 존중하면서도 보수 본연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산토끼를 쫓기 전에 집토끼 마음부터 다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즉 중도 확장보다도 우선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급선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던 지지층을 확실하게 껴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탄핵 이후 깊게 상처받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인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즉 배신자라는 것이죠. 이들과의 구분 또한 보수 본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 보수파 진영 전체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과제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경쟁 이전에 이재명 세상이 열리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파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모여야 하는 것이겠고요. 진영 내부에서의 갈등보다도 외부의 위협에 맞서 연대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보수파 진영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뚜렷한 깃발 아래 모두가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모든 여론조사상에서의 지표가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우리 보수파 진영에 있어 일종의 반전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반전을 실질적인 역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 또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왜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이라는 유일한 플랫폼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이라는 것과 현실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맨날 방관자로 있기보다는 주체 세력이 돼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